사랑했던 사람의 앞길을 망친 것도 모자라 그녀를 범죄자라며 매도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피해자라고 뻔뻔하게 일관하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저 사랑하기만 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피겨계에서도 매장당한 이혜인은 사랑도 죄가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같이 사랑해놓고 본인이 억지로 당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 피겨 선수 A씨는 뭐가 억울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이런 비겁한 인간은 처음 봅니다. 모든 발단은 한 기사로 시작됐는데 어느 날 국외 전지훈련 합숙 기간 동안 숙소에서 음주행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후배 선수에게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한국 여자 피겨 대표팀 선수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자세히는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는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함께 음주를 저지른 다른 선수 B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피겨 유망주의자 김연아를 이어 한국 피겨계를 이끌어갈 이혜인이었습니다. 이혜인은 전지훈련 중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고 정말 죄송하다며 상처받고 실망한 가족과 팬에게 사과했지만 다른 혐의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피해자로 지목받은 A와는 연인 사이였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여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혜인은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는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가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정정했는데요. 이어 피해자로 알려진 A는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이며 훈련 과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폭로가 밝혀지자 여론이 난리가 난 것이죠. A가 미성년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A와 이혜인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만났으며 연상연하인 커플이었기에 지금 이혜인이 성인이 되었을 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측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는 둥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기에 이혜인 역시 모든 대화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피해자인 A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사귀냐고 물으면 안 사귄다고 해라 라고 말했고 이혜인은 그래도 너는 내 거야 영원히 라고 말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여보 등의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며 다정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화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 수 없는 연인 사이라는 게 드러나죠. 또 다른 대화 기록에서는 A가 우리 여기서는 최대한 안 만나고 한국 가서 만나도 돼. 여기서 내가 운동은 안 하고 키스마크 있었다고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하지만 키스마크는 내가 잘못했고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했는데요. 이혜인은 미안해. 내가 해달라고 해도 내가 하면 안 됐어. 나는 어른이니까. 근데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한 말 이해했어. 그냥 만나지 말자. 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A는 헤어지자는 뜻이 아니라 보지 말자 이런 뜻인데 자기도 그런 뜻이 맞지? 라고 물었고 이혜인은 그런 뜻 아니야. 우리 절대 안 헤어져. 걱정 마 자기야. 라고 말했는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절절한 연인 관계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하지만 A는 당황스러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변호사는 두 선수는 2023년에 3개월간 교제한 뒤 이별한 사이라며 피해자는 이후 이혜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달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이혜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숙소로 불렀고 이혜인이 다시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다음 날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혜인의 방을 방문한 날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고 피해 선수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상태에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며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이혜인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가 이달 중순 비밀 연애를 하자는 이혜인의 제안에 따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혜인은 비밀 연애를 하면서 한 번씩 해외 전지훈련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으며 사후적인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질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이혜인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혜인이 정말 언론 플레이 및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A에게 어떤 대화를 유도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그저 사이 좋은 연인 간 대화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쌍방으로 연애했지만 이혜인만 질타를 받고 오히려 X추행범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말하길 A의 집안은 피겨스케이팅 핵심 권력을 가진 곳이며 그러니 이혜인을 완벽한 가해자로 몰고 A는 피해자 역할로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A의 어머니는 대구에서 20년 넘게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하는 K씨인데
K씨는 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이기도 하죠. 과거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 대표, 대구시 피겨 대표팀을 지도했을 정도로 대구 빙상연맹을 꽉 잡고 있는 인물인데요. 김연아 전부터 오랫동안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코치를 맡고 피겨까지 손댄 사람이기에 이런 어머니의 영향력은 보통이 아니겠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재능을 보이자 주거지인 대구의 피겨 실내 훈련장을 차릴 정도로 부유한 집안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A의 코치인 B씨도 K씨의 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혜인은 어떨까요? 이혜인은 A의 집안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빙상계에 어떤 인맥도 없고 휘두를 수 있는 권력도 없죠. 이혜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연아가 등장하는 아이스쇼에 놀러갔고 반짝반짝 빛나는 의상과 얼음 위 점프를 본 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랐는데요. 이렇게 피겨를 시작한 이혜인은 점프가 안 되는 날은 엉엉 울기를 반복, 점프가 잘 될 때는 아예 귀가하지 않고 링크장 안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정 넘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다가 잠을 자고 다시 오전 7시에 연습하는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도 온 가족이 다 함께 떡볶이를 먹은 일이라고 하는데, 훈련과 대회에 참가 등으로 모이기 힘든 가족이지만 4살 위 언니까지 내 가족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무언가를 먹은 게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혜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고 피겨 선수를 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보통 피겨 선수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구 선수로 유명한 정근구의 딸 수빈이는 피겨 꿈나무로 매일 훈련을 이어가는데, 인천 송도 집에서 약 40km 떨어진 경기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에서 오전 5시부터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에 맞추려면 오전 4시에 일어나 10분 안에 양치와 세수를 마치고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극악의 스케줄이죠. 오전 5시 과천시민회관에서는 피겨 선수 10명이 두 줄을 지어 복도를 달리고, 몸을 푼 이들은 계단으로 줄지어 이동해 발목 근력 운동을 이어갑니다. 이후 복도에 다시 한 줄로 선 선수들은 돌림판을 이용해 스핀을 연습하거나 제자리에서 점프해 회전을 점검하는 등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에 집중하죠. 빙상장에서 오전 10시까지 훈련한 수빈이는 다시 40km를 달려 인천 집에 도착한 뒤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또 30km를 이동해 오후 2시부터 경기 안양종합운동장 실내 빙상장에서 훈련합니다. 이어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발레 교습을 받고 나서야 이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게 초등학생 피겨 꿈나무의 일정입니다. 이런 피겨는 배보다 배꼽이 큰 운동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자녀가 엘리트 피겨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부모는 자동으로 로드 매니저가 되어야 합니다. 과천시민회관에서 오전 5시에 선수 10명이 훈련한다는 건 피겨 맘, 피겨 대디도 최소한 10명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들은 자녀가 훈련하는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관중석에서 졸린 눈으로 아들, 딸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천시민회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절 피겨 여왕 김연아를 지도해 이곳을 피겨의 성지로 만든 변성진 코치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어머니들이 피겨를 시키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선생님 레슨비가 제일 싸요라고 말했다며, 피겨는 다른 운동과 달리 보조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이 참 많다고 말했는데요. 표현력이나 유연성 기르려고 발레, 리듬 체조도 하고 점프 회전력 기르려면 하네스 센터도 다녀야 하며, 또 피겨 전문 PT도 요즘에는 다 받는 추세라고 말했을 정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이트 훈련은 선수 여러 명이 함께 빙상장을 대관해 코치 한 명에게 단체로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발레, 필라테스, 하네스, PT 같은 보조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진행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강습비만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광민정도 피겨는 돈을 버는 종목이 아니라 돈을 쓰는 종목이라고 얘기했었죠. 광민정은 피겨 선수의 연봉이 얼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피겨는 프로 종목이 아니라 돈을 버는 종목이 아니다라며 돈을 쓰면서 하는 종목이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겨 선수가 돈을 벌려면 성공해서 CF를 찍든지 스폰을 받든지 해야 한다고, 월급 체계가 아예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준비 비용을 어디서 마련했냐고 묻자 광민정은 부모님께서 다 도와주셨다. 피겨를 시작하면서 집과 차가 없어졌다. 몰랐기 때문에 시작한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이 많이 든다는 걸 모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만큼 돈이 나간 것 같다. 라고 지난 시간을 돌이켰는데요. 광민정은 스케이트를 그만두지 못하니
엄마 아빠도 등골이 휘면서 지원해 주셨다 라고 털어놓았는데 그러면서 은퇴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집 팔고 차 팔고 보니 가진 게 없었다 라고 현실을 말했습니다. 많은 피겨 선수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A는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빙상장을 차려주고 어머니가 코치였으니 인맥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해결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반면 이혜인은 서민 가정 출신으로 악발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연습했고 겨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할 테지만 잘못이 아닌데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혜인은 스포츠 공정위 재심에 출석하여 훈련 중 음주는 반성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성추 X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며 지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부디 어떤 방향으로든 진실이 밝혀져 피겨 유망주가 피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